중에서 16번? 20번? 네. 어떤 게 문제인데? 응. 자, 20번이랑 비슷한 문제 뭐 같아? 20번이랑 비슷한 게 응. 어떻게 풀었던 것 같아? 여기 있는 거 그냥 요런 것들이랑 비슷한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일단은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근을 구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구해지는 거예요. 공책 15번 두 찾아봐. 음... 15번이랑 비슷한 문제가 뭐야? 비슷한 문제 하면서 한 거 맞지? 네? 비슷한 문제 찾으면서 한 거 맞지? 네. 뒤에도 찾으면서 계속 했어? 여긴 안 찾은 거 같은데. 여기는 안 찾은 것 같아요. 왜? 15번이랑 비슷한 거 네. 우리 맨 처음에 풀었던 학습지 있지? 그거야? 찾아봐. (15번은) 비슷한 게 뭔지 알고 찾는 거야? 아니면 그냥 보는 거야 지금? 알고 찾고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 이런 거. 이런 거? 네. 이유는? 이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신중하게 하나만 딱 골라. 네.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네. 모른다고 하고. 네. 이걸 왜? 지금 여기서도 한 근이 P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식이 하나가 있고 여기도 근이 하나가 주어졌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식을 하나 쓰는 게 있으니까요. 좋아. 옛날보단 나아. 6번 봐봐. 아니 이거 6번. 아니 4번. 봐봐. 4번도 아까 너가 가르친 16번인가? 그거랑 비슷한 논리야. 맞지? 뭐가 다른 걸까? 4번과 16번의 차이가 뭘까? 4번은 여기 그냥 응. 아무거나 한 근이라고 되어 있고 16번은 아니야. 얘는 이거를 풀었을 때 나오는 가장 큰 근을 갖다가 M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 15번을 읽어봐. 그냥 한 근이 얘래요. 그럼 어때?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거보다는 나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에 더 집중을 하고 싶거든.
이게 큰 근이든 작은 근이든 상관없고, 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예. 4번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지? 네. 어떤 부분이 다른 것 같아? 아니 저 15번은 보지 말고 4번이랑 아까 거 거기는 2n-5를 구하라고 했고 네. 여긴 이거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네. 뭐가 다른 것 같아? 4번은 응, 지금 응. 그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응. 15번인가 20번. 얘는 응. 2차 방정식이랑 비슷한 모양은 아니지. 네. 그럼 15번은 15번은 응. 이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너가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아, 안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이 느껴져? 네. 이유가 뭐야? 최고차항이 제곱. 그것만으로는 이유가 될 수 없어. 그 여기서는 응. 2차 방정식 꼴은 응. 이게 한 번 나오고 응. 여기에 응. 똑같은 건데 제곱 안 된 걸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응. 4번, 19번은 응. 얘는 응. 그런 문자도 없고 응. 있다고 해도 응. 그 앞에 제곱된 값이 없으니까 그럼 제 15번은 뭐고? 15번은 응. 그돼 있어요. 뭐가 있어? 제곱된 값도 있고 응. 그 1차도 있고 1차도 있고 더 이제 더 이상 노 아이디어? 네. 오케이. 자 보면은 지금 4번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은 0에서 p의 제곱 마이너스 6p 플러스 8 이거 구하라고 했고, 그 다음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에서 2m 마이너스 루트 5 구하라고 했어. 맞지? 자 봐. 우리는 결국에 얘네들의 값을 구할 거야. 얘네들의 값을 구할 거야. 네. 맞지? 그때 여기 근이 p라 그랬고 여기 근이 m이라고 했으니까 근이 나오면 생각해야 될 게 뭐야? p가 이거의 근이다. 네.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야? 대입한다. 그래, 대입한다. 대입해서 이 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식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되지. 네. 거기서 이 식을 가지고 네. 얘를 구할 수 있냐? 봐봐. 이 식을 가지고 얘를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여기서 3을 넘겨주고 더하기 8을 해주면 얘를 구할 수 있지. 네.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 그랬어. p의 제곱 마이너스 7p. 그러면 얘만 가지고 이거 구할 수 있어? 여기서 이걸로 바꾸면 봐봐. 그럼 3 넘긴 다음에 7 빼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3
그러면 얘는 결국 3-p라는 얘기예요. 맞죠? 우린 이거의 값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얘가 안 돼. p 때문에 p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 맞지? p의 값을 정확히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얘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얘는 여기서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여기서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쉽게 생각해. 없어. 왜? 여기 제곱이 있고 여기 제곱이 없잖아. 맞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근이니까 대입을 할 수 있어. 맞지? 거기서 우리가 배운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는 식으로 갈 때 반대편에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p가 또 생기는 순간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말은 뭐랑 또 똑같은 거냐면 이 식에 대해서 등식의 성질을 쓸 때 문자에 대해서는 등식의 성질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아까 이렇게 p의 제곱 마이너스 6p인데 마이너스 7p 등식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등식의 성질을 쓸 때 마이너스 p를 해주잖아. 등식의 성질을 쓸 때 문자를 쓰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나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에서 구하라고 한 거를 할 때 등식의 성질을 쓸 건데 그때 문자에 대한 등식의 성질을 쓰게 되면 구하려고 하는 값에도 문자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숫자를 통한 등식의 성질로만 쓰는 건 이 식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식에 대해서 숫자에 대한 등식의 성질을 써가지고 구하려고 하는 식들은 전부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됨? 그 말은 등식의 성질, 덧셈, 뺄셈 뿐만 아니고 곱셈, 나눗셈에서도 숫자에 대해서 그 성질을 쓰게 되면은 그 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여기서 p제곱 마이너스 6p도 구할 수 있지만 얘도 구할 수 있지. 왜? 숫자를 그렇지. 곱하기 2를 하는 거니까. 얘도 구할 수 있지. 나누는 거니까 2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를 비교하지만 조금 더는 이거랑 이거에 대해서 차이를 나타내주는 게 이 문제랑 이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됨? 한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입은 할 수 있는데 이 식에 대해서 숫자에 대한 등식의 성질로만으로 해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조작해서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는 경우에는 건드려야 되는 거죠. 이해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에 p 값, m 값, 즉 근을 직접 구해야만 풀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됨? 문제에서 p의 제곱 마이너스 7p 구하라고 했으면 이 식에서 바로 갈 수가 없잖아. 결국에 p 근을 구해야 돼. 인수분해를 하든 근의 공식을 쓰든 해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식 자체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4번과 20번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럼 15번 봐. 어때? 봐봐 철호야. 그럼 여기서 숫자에 대한 성질이라고 했으니까 숫자의 성질은 자유롭게 써도 상관이 없어. 그 말은 상수항은 생각을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야. 더하기 빼기 해서 없앨 수 있으니까. 8 옮기기로 해가지고 8을 옮기는 것도 등식의 성질을 쓰는 거잖아. 그렇게 숫자에 대한 등식의 성질을 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수항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숫자에 대한 등식의 성질을 써서 얘를 구할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3p 제곱 마이너스 14p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네. 3으로 나누면 되죠. 네. 그래서 15번은 4번이랑 비슷한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르지? 중간고사 때 공부한 거랑 완전히 다르지? 예.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야. 됐어? 네. 왜냐면 15번 풀이 과정을 보니까 너가 인수분해를 때려서 p를 넣었더라고. 그럼 궁금하지 않아? p가 2개 나왔는데 네. 2개 넣었을 때 값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 그래도 그래도 값이 2개 나왔다는 건 어. 2개 다 넣어도 응. 얘가 성립한다는 건데. 왜? 왜? 답이 적으니까? 아니요. 그럼 왜 2개를 넣었는데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큰이 정의가 그거니까. 거기서 너가 저거를 생각 안 한 거야. 봐봐, 철호야. 근이 2개다. 네. 2개를 대입해서 똑같이 나온다. 네. 그런 식은 이 식밖에 없는 거야. 다른 식으로 바뀌어 버리면 그걸 2개를 넣었을 때 똑같이 나올 수가 없겠지. 이 식에서만 그게 적용이 되는 거지. 네. 맞죠? 네. 너가 그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식이랑 이 식이 똑같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 숫자에 대한 등식의 성질을 써서 이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맞지? 똑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안 그러면 대충 공부한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기한 게 숫자에 대한 등식의 성질을 써서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얘기했던 게 6번 같은 거 설명을 할 때 이 전체 등식에 대해서 똑같은 걸 곱하거나 나눈 거에 대해서는 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 기억나지? 15번도 똑같은 얘기야. 숫자에 대한 등식의 성질을 쓴다.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근에 대한 영향이 없는 거야. 여기서 두 근이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두 근에 대해서 대입한 값이 동일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두 근에 대해서 대입한 값도 똑같아야겠지. 그래서 하나만 대입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뭐라고 안 하지. 근데 지금 그냥 하나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8 나와서 체크한 거잖아. 이해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럼 요게 된 상태에서 20번을 볼 거야. 20번. 오케이? 20번은 지금 우리가 풀었던 4번, 20번, 그리고 15번의 생각을 조금 거꾸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할 수 있는 옵션을 이미 가지고 있어. 네. 인수분해하면 조금 쉽게 구하는 거고 근의 공식하면 숫자가 어렵지만 결국에 구할 수는 있겠지. 네. 근데 4번처럼 가겠다는 얘기는 근을 실제로 집어넣기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거죠. 4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또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대입 가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p를 구하려고 보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식을 변형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면 좋겠다고 얘기했었어요. 20번도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식이 지금 복잡해. 네. 복잡하지. 복잡한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p를 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네. 식이 복잡해. p의 제곱 p 세제곱이 있어. 네. 한 근이 p래. 네. 그래서 p를 구할 수 있겠지. p는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왜냐면 근의 공식을 써서라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어렵게 구한 p를 세제곱까지 해야 돼. 할 수 있냐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안 되겠지. 네. 맞지?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지. 아까 저기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방정식이 있고 거기에 한 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대입해가지고 이 식을 변형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해됨? 이제는 반대로 이 식 하나에 대해서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근을 구해서 구할 거냐, 식을 변형해서 구할 거냐. 어떻게 보면 똑같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 혹은 근을 대입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 근의 공식을 쓰더라도 2n-루트 2 곱하는 거 정도는 조금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해됨? 하지만 뭔가 P의 세제곱 이런 걸 물어봤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제곱 하는 거 방법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P를 구할 때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의 공식까지 한다고 하면 접근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4번에서 했던 거를 다시 활용하는 거예요. 이 식 자체, 식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써먹어 볼 수 없을까? 오케이. 그럼 봐.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에 4번처럼 쓰겠다는 얘기는 이 식의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쓰겠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바라볼 거야. 이 식을 구할 때 이 식의 모양을 최대한 쓰고 싶어. 그럼 당연히 위에 거보다는 밑에 거가 조금 더 모양이 비슷하겠지.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변형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한글이 P라고 했으니까 P의 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은 0 이게 나온 거잖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차수가 높기 때문에 차수를 줄이고 싶어. 그럼 여기서 P의 제곱은 2P 마이너스 1, 2P 플러스 1 이렇게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뭔 말이냐? 여기서 2P 세제곱이 있는데 2P 세제곱이니까 P의 제곱 곱하기 2P 이렇게 볼 수 있죠. P의 2P의 세제곱이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P의 제곱 대신에 2P 더하기 1 같은 거니까 바꿀 수 있어. 그럼 이 자리에 2P 더하기 1이 들어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차수가 3차에서 2차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야, 차수를.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자, 이걸 왜 하는지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봐. 저걸 할 거야. 그러면은 지금 다시 P의 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은 0인데 3P의 제곱 마이너스 P 빼기 1분의 2P 세제곱 2P의 세제곱 요거 지금 구하라고 했어요. 네. 맞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 위에 거랑 밑에 거가 복잡한데 우린 결국에 값, 숫자를 구해야 되니까 P가 최대한 없거나 P의 자수가 작거나 약분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차수를 줄이고 싶으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차수를 줄이는 방법을 아까 알려준 거야. P의 제곱 대신에 2P 플러스 1로 쓸 수 있어. 오케이? 같은 거니까. 그 말은 여기서 P의 제곱 대신에 2P 플러스 1이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P의 세제곱이 있는데 얘가 2P 더하기 P의 제곱이면 P의 제곱 대신에 마찬가지로 2P 플러스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 분자도 보게 되면 2P 곱하기 2P 플러스 1이니까 2차죠. 원래 3차보다 차수가 줄어들었죠. 여기가 1차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차지. 차수가 줄어들었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차수를 줄여서 값을 구해야겠다. 이건 새로운 풀이 방법이라서 보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이구나 생각하고 보면 돼. 그럼 정리를 해보자. 지금 3 곱하기 요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6P 플러스 3이고 거기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이죠. 위에는 2P 곱하기 2P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이거 정리해주면 5P 플러스 2 되고요. 여기는 4P 제곱 플러스 2P 여기까지 되겠어요? 맞지?
그러면은 차수를 또 줄이고 싶어. 차수를 또 줄일 수 있어. 왜? p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 대신에 이거를 또 쓸 수 있겠지. 또 넣는 거야. 그럼 5p 플러스 2에 4에다가 2p 플러스 1 플러스 2p 돼요? 그러면 5p 플러스 2에 이렇게 하면 8p 플러스 4 플러스 2p죠. 네. 그러면 5p 플러스 2분의 더해주면 10p 플러스 4죠. 네. 그럼 2배에 2배네요. 네. 그러면 2로 묶으면 5p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약분이 되면 값이 2가 나오는 거예요. 되겐? 새로 배우는 거지. 네. 새로 배우는 거니까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걸 배울 때 왜 이 방법을 쓰는 거고 어떻게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 그걸 기억하는 거야. 일단 이해는 됐어?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 설명해 볼 수 없겠지. 자, 다시 정리해 줄게. 네. 다시 정리해 줄게. 일단 이 20번도 15번, 여기 4번이랑 똑같은 거야. 어떤 부분에서 똑같냐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대입한 이 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거야. 거기까지 이해가 되겠지? 그건 그거고. 그럼 20번 같은 문제를 봤을 때에 왜 P를 대입한 이 식을 이용하는 거냐? 왜 그 방법을 써야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지금 문제에서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값을 구하는 방법 결국 이 식 뭔가 문제에서 P에 대한 식을 값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두 가지라고 했어. 4번처럼 식에 대한 모양을 이용해서 15번처럼 식에 대한 모양을 변형해 가지고 값을 구하는 방법 혹은 아까 20번처럼 실제로 근을 하나 구해 가지고 구하는 방법. 근데 얘는 근을 실제로 구해 가지고 하기에는 식 자체가 일단 너무 복잡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근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고 식을 변형해서 구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써먹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이걸 구할 땐 또 어떻게 써먹냐 라고 했을 때 이 식을 써먹는 가장 쉬운 방법은 2차를 한쪽에 두고 나머지를 다 넘겨서 등식 이렇게 만들게 되면 결국에 이거 대신에 이걸 쓸 수 있다. 즉 차수가 높은 거를 낮은 걸로 점차 줄여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계속 대입하는 거지. 여기서 P의 제곱 대신에 들어갈 수 있고 이 P의 세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P의 제곱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집어 넣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은 잘 안 보이지? 하지만 여전히 또 대입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또 대입해가지고 또 정리를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 이해됨? 풀이 자체를 외운다기보다 이걸 왜 써먹어야 되고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그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다시 풀어봐 너가. 미안. 풀이를 다시 하는 것보다 내가 아까 어떻게 왜 그거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포스트잇.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일단 15번이랑 아까 20번 구분했던 거 있지. 그거부터 먼저 정리해봐.
문제를 그냥 두 개를 쓰고 그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간단하게 써도 돼. 그거랑 저거를 동시에 써서 차별점을 쓰란 얘기야. 차별점을. 쓰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면 물어봐. 맞겠지 뭐. 어? 지금 이해한 게 맞는지. 아 써봐. 써야 내가 보면서 고쳐줄 거 아니야. 야, 네. 15번에 내 인수분해해서 풀라 그랬어?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 써? 시험원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왔어가지고. 기억이 안 났어? 네. 4번. 사번이랑 15번이랑 똑같은 걸 그랬어? 네. 4번에서 너가 이 말 똑같이 할 수 있어? 안 되지. 네. 응.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식에 대해서 숫자를 가지고 하는 등식의 성질을 써가지고 구할 수 있으면 대입해서 푸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근을 구하라고 했어. 기억나지? 쟤 어때? 숫자의 등식의 성질을 써가지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상수항 보지 말라 그랬어. 네. 상수항 어차피 넘길 수 있으니까. 네. 3x제곱 마이너스 14x 3으로 나누면 저게 되니까 숫자의 성질을 가지고 숫자에 대한 등식 성질 가지고 구할 수 있지. 네. 그러면 대입해서 푼다. 그게 안 되면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쓴다. 어떻게 내가 설명을 거꾸로 쓰냐. 아, 나 진짜. 자, 다 지워. 기억났지? 응. 이해되지? 그런 고민을 너가 스스로 계속 해봐야 돼. 응. 그럼 점점 나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데 중간고사 때만큼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 아니요. 안 돼. 이 정도로 깊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중간고사만큼 문제 많이 못 풀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굳이 100점만은 전략으로 안 갔으면 하는 게 그거야. 어차피 수학은 A를 이제 응. A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고 A가 불가능해졌어? A인이 불가능해요. 너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 시험 70점에 100점 맞으면 되지. 수행 90점 맞으면 응. 100점 때려도 A 안 나와요. 어? A 안 나와요. 왜? 수행 70 아니 수행 90에 수행 90에 어. 기말고사 70점 맞잖아요. 중간고사. 그러면 계산 때려보면 A 안 나와요. 기말 100점 때려도 A가 안 나온다고? 네. 왜? 퍼센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수행 끝난 거지? 그쵸. 근데 응. 지금 수행 평가가 95가 될 수도 있고 90이 될 수도 수행이랑 있고 그 비율이 몇인데? 수행이 20%일 거고 중간이 40. 중간이 25 아닌가? 뭐야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진짜 일단 해. 아무튼 일단 해. 등식 이용할 수 있으면은 응. 대입하는 거예요? 뭐라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으면 너가 생각을 해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으면 등식 성질 그냥 이용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했어. 그럼 이게 숫자를 이용한 그 숫자를 이용한 등식의 성질을 쓴 경우에만 된다 그랬어. 네. 써. 그럼 이제 다음 주 되면 숫자에 대한 등식의 성질이 뭐지? 이런다. 알겠어?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데 어차피 푼 학습지 안 푸니까 내가 학습지 맨날 뽑아줘야 되는데 근데 네가 숙제 채점을 안 하면 이 새끼 내가 뽑아줄 수 없잖아. 20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인수분해밖에 못해? 인수분해 나? 지워서 써. 씨. 저기 지워. 저 다 지워. 되겠지? 저거. 됨? 뭐 쓰면? 아니 이거. 자, 끝까지 써야지. 응, 그거만 써, 그만. 아니, 그거 쓰라고. 됐지? 자, 다시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 곰곰이 생각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해봐. 기억나? 다시 설명해줘. 아, 자존심 부리지 말고. 아니 진짜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거? 말로 해봐. 쓰기 전에. 지금 이게 이게 숫자를 왜? 왜 갑자기 부끄러움이 많아졌어? 이게 숫자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아니, 숫자를 이용한 등식의 성질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왜 쓸 수 있냐고. 네? 왜 쓸 수 있냐고. 봐봐, 지금 너 공부하는 그게 문제인 거야. 내가 아까 숫자를 이용한 그 등식의 성질을 쓰거나 근을 구하거나 두 개 중에서 네. 숫자의 등식의 성질을 쓰는 이유, 그거를 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그걸 계속 알려줬는데 네. 숫자의 등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라고 너는 먼저 시작했어. 네. 그게 공부야? 아니 그걸 왜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돼? 그걸 고민해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할 수 있어 없어? 근데 말하면은 말해. 말을 해야 내가 고쳐주지. 이게 지금 아무런 그게 안 돼가지고 뭐? 그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근해 공식을 이용하기에는 근해 공식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구하라면 구할 수 있는데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근데 공식이 어려운 거야? 아니요. 그럼 근해 공식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숫자가 계산하기가 어렵고 그렇지. 나온다고 해도 그렇지. 너무 이렇게 커져버리기 그렇지. 때문에 커지고 그리고 얘는 문자를 이렇게 이렇게 이항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숫자 하나만 더하거나 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서 잘 나가다가 안 되네. 자, 봐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결국 4번이랑 15번을 통해서 알려준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p일 때 이 p를 이용한 어떤 식에 나와서 이 식의 값을 구하라.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됨? 그때 방법이 이 두 개 말고는 없다 이거야. 근을 직접 구하거나 식을 변형하거나. 이해됨?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문제를 봤어. 방정식의 한 근이 p입니다. 근데 p에 대해서 식이 막 나왔어. 뭐 p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뭐 막 있겠지. 그게 나오면 항상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민하는 거야. 오케이? 수학은 그거야 항상. 이게 이 문제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 저 문제형은 저렇게 풀어야 돼가 아니고 이 각각의 문제 유형이 물어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너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 선택지도 있고 이 선택지도 있지. 근데 다른 것도 계속 막 배울 거란 말이야.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라면 여기서 쓸 수 있는 풀이 방법은 해봤자 이거밖에 없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14번이랑 15번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p일 때 p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식의 값을 구하라. 그런 문제 유형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이해됨? 그럼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 얘도 마찬가지로 근을 직접 구해서 넣거나 변형하거나 밖에 없는 거야. 사실 둘 다 되게 어려워 보여. 근데 그 중에 그나마 더 쉬운 걸 고르자는 얘기야. 근을 구해가지고 넣는 건 세제곱 같은 거 있으니까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에 비해서 얘를 대입해서 변형을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그 방법으로 가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식을 대입하는 걸 왜 쓰냐? 대입이 어려우니까 쓰는 거야. 이해됨? 나 아까 너한테 왜 쓰는지만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됐어. 근데 이거를 넘겨가지고 차수를 넘긴다. 그거는 왜 쓰는지가 아니고 어떻게 쓰는지를 얘기한 거야. 명확히 이해됐어? 써. 풀이 과정했어요? 아니,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처음에 일단 써. 이걸 딱 봤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개라 그랬지. 그걸 먼저 써.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식이 있지?
화살표 2개 쓰는 거지. 딱 이거 보면은 근 직접 구해서 대입 5와 식 2차 방정식 변형. 여기까지 되지? 대입 근데 여기서 얘가 매우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거를 써야겠다. 됐지? 그럼 이거 2차 방식 할 때 여기서 이거는 이제 왜를 얘기해 준 거야. 왜. 그치? 그럼 여기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냐. 대입한 식을 요렇게 해가지고 식의 차수를 낮춰보자. 이게 방법이 되는 거야. 정리. 사회 잘한다면서 정리를 못해. 사회 정리 안 하고 왜요? 사회 정리 안 해? 너 천재야? 너 플라톤이야? 철학자야? 교과서에 있는 거 외워요. 외우려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학습지가 있잖아요. 그래, 너 똑똑해서 좋겠다. 이 정도 말로 했으면 너가 좀 써봐. 그거 끝까지 다 똑같이 알았으려고 해. 봐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문제 하나하나에 30분이요. 그렇지? 이래서 그러니까 말했잖아. 우리 이 학습지 푼 게 이미 여기 2차 방식 풀이라는 단원의 유형을 다 푼 거야. 여기서 너가 이 단원 이 문제 한 장에서 얼마나 너가 깊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걸 못하면 연결 못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지. 아니 연결 못하면은 문제 푼 양도 적고 응. 연결도 못 지금까지 문제는 해왔는데. 풀 거야. 문제 계속 풀 거야. 됐어? 다 정리했어? 그걸로 뭐 하는 거야? 됐지? 끝. 20번 질문 됐다. 네. 다음 질문. 다음 거는 기념이 없어? 그냥 없고 여기도 있는 거 같고 여기서 한 것 중에 이제 뭐야, 옷 때문에. 12번? 네 12번은 그때 쌤한테 영상 있냐고 물어봤던 건데 그래서 내가 어제 다시 보내라고 했어. 안 했어? 영상 찍어줄 테니까. 이거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줄 알았죠. 그거 봐. 내가 정리할 때 똑바로 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거 똑같이 쓰면 안 된다니까. 너 스스로 다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 써야지. 네. 이해 안 되잖아. 네. 그러면은 왜 내 걸 따라 쓰냐고. 근데 선생님은 믿을만 하니까. 그럼 너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자, 일단 12분 봤을 때 제일 처음 접근은 뭐야? 한 근이 1이다. 그 말은 대입한다. 대입한다 됐지? 그래서 1 넣으면 1 더하기 2a에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까지 됐고 네. 정리하면 2a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까지 왔어. 네. 맞지? 네.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당연히 a랑 b를 구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지? 네. 거기서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서 문자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하다. 그래. 저기서 적힌 게 뭐야? 자연수나 정수를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자연수나 정수를 A, B에다가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게 내가 조금 너가 봤을 때 네. 아니 너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가 봤을 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네. 꼭 저렇게 뭐라 그럴까 쪼잔하게 아니면 뭐 저렇게 너무 뭐라 그럴까 토시 하나 신경 쓰면서 설명하는 게 왜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봐봐 이렇게 되면 네. 그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자연수 정수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문자가 두 개면 당연히 식 두 개 혹은 식 두 개에서 식 두 개와 비슷한 정도의 힌트를 마찬가지로 줄 수 있는 뭔가 다른 조건이 이 문제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연수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식 두 개가 나오면 우리 원래 배웠던 대로 연립 때려서 하면 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식 두 개라는 게 문자 A, B 문자 두 개를 구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풀 수 있는 힌트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 말고도 문자 두 개를 구하는 과정에서 식 두 개가 아니고 다른 뭔가 조건이 주어졌을 때 다른 힌트가 주어졌을 때도 A랑 B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새로운 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고 끄덕끄덕 하는 거 맞아? 네. 그러면 무슨 말?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식 두 개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네. 이거 말고 다른 뭔가 조건이 주어졌을 때도 A, B를 구할 수 있다고 한 거고 네. 그 중에서 한 가지 힌트가 뭐냐면 이 A, B가 자연수 혹은 정수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원래 식이 두 개가 무조건 있어야 구할 수 있는데 네. 식이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A, B가 자연수나 네. 정수라고 문제에서 정해지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A, B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 식에 대해서 A랑 B가 자연수 혹은 정수라고 주어졌으니까 넣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0.1, 0.01, 0.001 이렇게 넣는 게 아니잖아. 1, 2, 3, 4밖에 못 넣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가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네. 그냥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자연수를 대입한다가 아니고. 이해됨? 네.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자세하게 생각을 하면 내가 왜 구할 수 있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어. 이해됨? 문자 A, B가 있는데 식이 하나만 있을 때 왜 구할 수 있냐?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가지고 있는 하나 식에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자연수를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서 맞는 값을 찾는다. 그게 어떻게야? 왜와 어떻게를 계속 구분해서 설명해주고 있어.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넣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넣는 거야. 제일 쉽게 넣을 수 있는 게 뭐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 넣을 수 있겠지. 2 넣으면 여기 2 곱하기 2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2는 0 됐지. 0이 안 되지. 네. 왜 안 돼? 0
0보다 응. 크니까. 0보다 작지. 씨. 아 0보다 작으니까요.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음수니까 음수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을 할 때도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한 번 우리가 대입한 거를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돼. 우리는 A랑 B 자리에 자연수밖에 못 놔. 네. 응?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한 번 넣었는데 음수가 나왔단 말은 그 다음에 숫자를 좀 큰 거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야 값이 커질 테니까. 네. 맞지? 좀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왼쪽이 커져야 돼? 오른쪽이 커져야 돼? 왼쪽이 커져야죠. 왼쪽이 커져야지. 왜? 오른쪽이 커지면 음수가 나오고. 오른쪽 커지면 빠진 게 커지니까 네. 왼쪽 값이 커져야 돼. 근데 왼쪽 집어넣는 건 커진다. 조금 더 생각해서 양수여야 되겠지. 그러면 A랑 B 중에 뭐 먼저 집어넣어야 돼? 비유. B요. B가 3보다는 커야겠지. 네. 그래서 B에 4 넣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4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A에 뭐 들어가야 돼? 2 들어가죠. 2, 4 넣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2랑 4 해가지고 더하면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겐? 네. 지금 어떻게 대입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야. 식을 가지고 여기서 구하는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거야. 막 넣는 게 아니고 한번 넣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수정된 숫자를 넣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됨? 그럼 제대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지? 지워. 굿! 됐어? 다음. 없어요. 지금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네. 채점을 안 해봐가지고. 그냥 풀긴 다 풀었다는 얘기야? 네. 그래? 이거 내가 뭘 더 할 수... 12번 풀어. 풀어져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답이 적혀 있는 거지? 네. 맨 마지막 12번이지? 네. 이거 아니고? 그거 맞아요.
아니지. 뭐, 오, 잘했네. 웬일이야? 이번 건 좀 쉽냐? 근데 아니, 2번 단원이 아 이전에 배웠던 거에 비해서 좀 쉬워? 아니요. 그건 아니야? 네. 학교 학습지 나눠주면은 응. 대부분 못 풀어요. 대부분 못 풀어? 네. 심화 문제 정도, 이 정도 난이도 되는 것들 나오면은 막혀요. 잘하네. 친구한테 물어봤어? 너 혼자 풀었다고? 그래? 잘하는데? 잘 풀었는데? (12번을) 풀었다고? 네. 숙제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많이 걸렸어요. 진짜 너 혼자 풀어? 네. 너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해. 제가 수업할 때마다. 왜요? 아니 어쩔 땐 잘하고 어쩔 땐 남들은 못 푸는 거 잘 풀고 어쩔 땐 남들은 발로 푸는 거 못 풀고. 성장한 걸로 봐야겠지. 잘했네. 잘했어. 오, 진짜 너가 푼거 맞지? 네. 중간고사 때는 이런 거 못했잖아. 저. 아 진짜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못했잖아. 네. 어떻게 개선된 건데? 몰라요. 그냥 갑자기 풀려? 네. 생각하니까 풀렸어? 그래? 2학년 오. 때 배웠던 경우의 수도 몇 개 있었고 응. 중간고사 때 했던 것들도 연관돼 있던 거 몇 개 있어서 응. 푼 거 같은데요. 오, 잘해.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통정 문제 다 풀 수 있는데? 근데 안 풀리는데요. 기말고사는 진짜 학원 데려와서 풀어야겠다. 왜요? 넌 극도의 그 긴장감을 한번 좀 느껴봐야 돼. 아니 너무 잘하는데? 최근에 숙제 그냥 내가 너랑 지금 3개월 공부하는 것 중에 오늘 숙제가 제일 잘했어. 오, 좋아, 굿, 최고, 제일 잘했다. 그래 하면은 숙제는 봐줄 게 없고. 아니 그러면 뭘 푸냐? 그러면 챌린지 할 거예요? 챌린지 심화 한번 해볼까? 아니요. 좋다. 챌린지 심화로 가자. 숙제는 내일 아침에 오픈하면 꽂아줄게. 예. 중국어 수행 망했어요.
망해도 돼. 망했어요. 중국은 못해서 뭐 무슨 일이 생긴다고. 배점 큰 거 틀려서 15문제 중에 14문제 맞췄는데 중국어 잘해서 뭐 할 거냐고. 배점 큰 거 틀려가지고 89점 맞았어요. 잘했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 다 만점 맞는데. 스타트. 니 이런 거 그냥 풀어? 우리 학습지지부터 너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 빼고는 질문하는 문제만 노트에 따로 적어 놓든지 아니면 가위로 잘라서 그것만 하든지 해가지고 학습지 다 버려. 제발 중간고사 때는 다 차 쌓아놓지 말고 어차피 보지도 않을 거. 네. 응. 중간고사 때 건 다 버렸지? 안 버렸어? 아주 버려라 좀. 이거구만. 빨리 해.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응. 모의고사 칠 텐데 응. 그때도 똑같은 걸 풀어요. 똑같은 데가 뭔 말이야? 훈련해요. 훈련? 네. 무슨 훈련? 막 너 왜 갑자기 잘하냐고. 몰라요. 야 다시. 안 돼. 신 잘하는 거보다. 여기서 이거 어떻게 된 건데? 아, 틀렸다. 뭐가? 계산 똑바로 안 해?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애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보이는 순간부터 신경을 쓰란 말이야. 어이? 여기서 훈련 따로 할 건 없어. 그거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야. 그러면 뭐해요? 그냥 원래 하던 거 하는 거지. 진도 나가요? 응. 그러다가 모의고사 망하면 어떡해요? 모의고사 망한 너가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야. 고등학교 1학년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중학교 거 나오거든. 이번 주 금요일 일찍 끝나? 아니요. 그러면 5시 온다? 4시 반에 오라고? 일찍 끝내는 게 좋아요. 내 얼굴이 1시간이라도 빨리 살았으면 좋겠지. 아니요. 월요일은 그냥 맨날 3시 반에 해? 선생님 오늘만 일정 있어가지고 늦게 왔는데 무조건 3시 반으로 생각해. 금요일이 이게 격주로야? 네. 그럼 저번 주 4시 반에 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날 현장 체험학습 있어요. 우선하지 마. 아니요. 아니 수요일 땡겨줄게.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알아서 또 선생님 졸려요 뭐 그러지 말고. 아니에요. 아니 수요일로 땡겨줄게. 수요일로 월수. 수요일로 땡겨요? 응. 월금 말고 월수로. 그게 낫지 않? 현장 체험학습 가는데 뒤에 학원 가면 좀 그렇잖아. 월금이나 월수나 상관은 없잖아 우리 공부하는데. 네. 응. 아, 계속 궁금했던 건데 응. 여기도 근이 2개가 나올 거고 응. 여기도 근이 2개 나올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응. 뭘 대입해야 되는지
그렇지.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아무거나 넣어도 될까? 아니 그래서 그런 거 힌트 삼아서 참고하거든요. 이 개수 응. 제일 연관 있다 싶은 걸로 놓던가 조건 나와 있으면 참고하던가 하는데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30분 동안 공부한 게 저거야. 맞아. 한근이 A고 한근이 B일 때 A랑 B밖에 없잖아. 네. 그럼 내가 방법이 두 개밖에 없다 그랬지. 네. 근을 직접 구해서 대입을 하던가 식을 변형을 하던가. 식을 변형하는 거의 기준이 뭐라고? 이게 그 숫자를 통한 근의 등식의 성질. 어이? 그럼 맨 위에 봤을 때 A를 집어넣어. 네. 3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9인데 네. 상수항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지. 네. 그러면은 3A 제곱 마이너스 6A를 써먹으려면 네. 밑에 식에서도 A만 봐야겠지. 맞아요? 그럼 3A 제곱 마이너스 6A를 가지고 있는데 밑에 식이 지금 있는 게 A 제곱 마이너스 2A예요. 맞지요? 숫자의 성질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고민을 하란 말이야. 문제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너의 잘못된 점은 모든 문제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려고 하는 거야. A고 B니까 인수분해해서 대입해야지. 그러니까 너가 그런 의문을 나한테 던졌잖아. 그거에 대해서 너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까 내가 이미 설명을 했잖아. 네. 두 개가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봤네? 그럼 기본적으로 답이 똑같아야겠지? 답이 왜 똑같을까? 두 개를 대입해도 똑같다. 두 개를 대입해도 똑같은 건 그거 두 개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것만 봐도 아 2차 방정식을 변형해서 가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근을 직접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는 그냥 한 근이 아니고 두 근 중 큰 근, 두 근 중 작은 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요. 이해됨? 왜냐면 큰 근이랑 왜냐면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식의 변형을 하는 게 아니면 당연히 근이 다른데 대입하는 게 값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아 그냥 한 근인데 넣은 거 계산하래만 봐도 아 이건 대입이 아니고 아 근을 구해가지고 대입하는 게 아니고 식을 변형하는 거구나 라고도 유추할 수가 있겠죠. 되겠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너가 알까? 알겠죠. 다음 시간 되면 또 물어보겠지. 아니죠. 똑같은 문제. 수업 어렵지? 아니요. 아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어려워요. 어렵지. 네. 근데 중학교 때 이렇게 수업 안 하잖아? 고등학교 가서 다 작살나. 굿! 하지만 이건 개념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화 문제를 풀 거다. 영어도 어려워요. 영어도 어려워? 쉬운 거 하면 그게 공부야? 영어 25분 주고 지면 9개 풀라고 해요. 너무 어려워요. 자신 있어? 자신 없어? 생각이 나 안 나? 나요. 아기가 너무 서럽게 온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식이 한 개니까 식이 한 개고 A, B가 자연수라고 A, B라는 문자의 성질을 주어졌으니까
대입을 하면 되겠죠. 좋아. 나올 것 같은데 시험 때 나올 수 있지. 무조건 나온다 이거. 무조건 나오지. 시간 끌려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런 거 고등학생도 잘 못한다. 진짜. 고등학생도 잘 못해. 이거 세 문제 다 푸는데 10분 준다. 왜 갑자기 생각하다가 말어? 아니 나왔는데 나왔는데. 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응.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응. 그래서 그냥 적을게요. 어이가 없네. 다 똑같은 거예요? 난 모르지. 저번 시간에 그거 챗GPT 써보라고 하지 않았니? 네. 근데 왜 안 했어? 당당하네. 챗GPT를 써도 얘가 멍청해서 안 해줘요. 너가 멍청해서 걔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니에요. 챗GPT를 이겨본 적이 있어요. 수행평가할 때. 어떻게 이겼는데? 챗GPT가 제가 하는 논리가 너무 맞지 않다고 했는데 응. 2학년 때인가 맞지 않다고 학생평가 준비할 때 그랬는데 나중에 점수 나온 거 보니까 100점이던데요. 잘했네. 제주대학교 좋아요.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넌 좋은 대학교만 갈 거야? 아니요.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래도 나중에
혹시나 제주대학교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엄마 말로는 제주대학교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의견이 다른데. 의견이 달라? 네. 너 공부를 잘 하니까 제주대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어떻게 했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을 해로 갖는다고 하니까 K값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Q랑 K가 같이 쓰여 있는데 어떻게 할까로 고민하다가 이게 난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혹시 학교에 낼 수 있으니까 그냥 알려줄게. 문제에서 어떤 거에 관계없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그 관계없다고 한 문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문자가 있는 거와 그렇지 않는 거로 묶어. 오케이? 이건 기억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보면은 일단 2를 해로 갖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대입은 할 수 있을 거야, 맞지? 네. 대입하게 되면은 2k 제곱 플러스 2에 p 더하기 3 마이너스 qk는 3 이렇게 되지. 2차 방식처럼 다 옮긴 다음에 2k 제곱이 아니고 4k죠. 4k 그렇죠? 됐죠? 다 옮긴 다음에 k가 있는 항은 k로 다 묶고 k가 없는 건 k가 없는 것끼리 다 묶는 거야. 그럼 3이 넘어가면은 요거까지 될 거고, 그럼 k가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요거랑 요거만 k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를 k로 묶어요. 그러면 k에 앞에는 4 뒤에는 q 이렇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또 다 묶어. 그러면 요거 정리할게요. 2p 더하기 6 빼기 3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 내가 예전에 인수분해 알려줬을 때 이런 거 알려줬었어. 인수분해 했는데 0이다. 그 말은 두 개를 곱해서 0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0이 돼야 된다. 그 얘기 했었지. 그럼 똑같이 생각을 해봐. 뭔가 두 개를 더했어. 뭔가 두 개를 더해서 0이 나왔어. 근데 k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된다는 건 k에 아무거나 다 넣어도 다 이게 된다는 얘기거든. 맞아? 근데 p랑 q는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오른쪽으로 봤을 때에 얘는 p를 우리가 만약에 구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값이 뭔가 하나 딱 고정이 된 거야. 맞지?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도 뭔가 값이 있을 텐데 k가 바뀌면 얘 값이 계속 바뀌잖아. 그럼 이 식 전체적으로 값이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관계없이 얘가 된다는 건 얘가 계속 바뀌어도 값이 계속 똑같이 일정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k의 변화를 이쪽에서 상쇄시켜 줘야 돼요. 어떻게? 얘가 값이 0이면 돼요. 왜냐면 k랑 이 괄호가 곱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k 값이 막 변하더라도
이 값이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곱하기 0밖에 없어요. 방법이. K는 그럼 막 변해요. K 값이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K 값에 관계없다는 얘기가 K에 1도 넣어도 되고 2도 넣어도 되고 100도 넣어도 되고 10,000도 넣어도 되고 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때 무조건 이게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그 말은 K가 계속 변화하는데 이 변화하는 움직임을 어디선가 통제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거는 곱하기 0을 통해서 통제해줄 수 있어. 그럼 결국에 이렇게 봤을 때 K로 묶고 괄호가 된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0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왼쪽 부분이 전부 다 0이 되는 거지. 그럼 거기에다가 이거를 더했는데 또 0이 나온 거야. 그 말은 얘도 0이어야겠지. 이해됨? 그럼 결국에 마지막에 시계 모양으로 봤을 때 이 K로 묶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면 K가 있는 거랑 K가 없는 걸로 묶고 이 각각의 괄호가 전부 값이 0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양적으로 봤을 때. 이해됐죠? 왜 0이 나와야 되는지도 설명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4-Q가 0 해서 Q가 4 나와야 되고 2P 더하기 6 빼기 3은 0. 그럼 2P는 여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P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 더하기 Q하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를 더하란 얘기죠. 이해되겠어? 요것도 내가 봤을 땐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안 적고 아니 문제 적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문제 형태에 대한 설명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편하게 하세요. 마음에 썩 들진 않는데 좋아. 이런 거 좋은 것 같아. 이해되겠지? 어쨌든 나중에 혹시나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어쨌든 영상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찾아봐서
또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답만 한번 내보면 4랑 요거니까 두 개 더하라 했거든요. P 더하기 Q 더하면 4 빼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8 해서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때? 해보니까